네, 초성이 피읍이 아니라 패라고 힌트를 좀 과하게 주셨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요, 여러분 신광섭 매니저 직접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시장이 현재 구간에선 좀 그래도 미소가 띄어지긴 하지만 오전, 오후 넘어가는 그 시간에 전 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변동이 컸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김은태 매니저,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엔비디아발 여파도 잘 이겨냈던 우리 증시고 CPI 그 결과도 잘 이겨낸 우리 증시였는데 갑자기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 때문이었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보시죠. 루머 이야기 무섭습니다. 신약성의 루머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HLB인데요. 추가 변동성에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김웅태 매니저는 매도로, 이상엽 이사님은 보유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오늘 HLB가 장중에 출렁였던 근거가 있습니까? 참 요즘에 HLB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루머나 악성 루머에 좀 이렇게 단호히 대처하겠다 회사 관계자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어젠가 그저께는 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많이 좀 이렇게 이슈들이 좀 이렇게 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LB도 살펴보면은 이거 한번 차트를 보면 분 차트로 코스닥 지수와 HLB의 분 차트, 15분 차트를 비교했는데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고요. 네, 왼쪽이 HLB의 분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1시 20분경에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고 왼쪽도 보면은 HLB가 1시 20분. 그러니까 HLB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HLB가 출렁이고 그러다 보니 또 코스닥 지수도 출렁인 것을 이제 분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HLB가 조금 더 상승폭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출렁일 때의 가격이 84,300원인데 요 가격이 제가 예전에는 좀 뭐 한 85,000원 전후 뭐 단기적으로 부담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출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고점을 또 이제 지키는 가격 수준이라는 점에서 좀 중기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FDA 승인 관련돼서 뭐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세론으로 작용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유의하면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오후 1시 한 10분쯤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 5분 새에 15% 넘는 조정이 HLB에서 나와줬는데 급락의 이유로는 불확실성이 생겨서 신약 승인이 어려워졌다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공포의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측은 좀 빠르게 반응을 했고요. 악성 루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회사를 음해하려는 악성 루머에 현혹됨으로써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빠르게 대응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좀 밑골을 달고 있긴 하지만 약간 출렁였던 시장에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텐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지금 그래도 나름 이 루머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고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 안에서 HLB를 매도 의견 주셨어요. 네. 그 루머가 불안해서입니까? 아니면 HLB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일단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네. 지금 HLB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물론 이제 매도 의견은 드렸지만은 일부분은 좀 수익을 실현하고 좀 피해가 덜 가는 만큼은 좀 보유하자. 저도 뭐 이상엽 이사님과 동의를 하지만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HLB를 적정 주가 목표가를 12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 뜨고 가도 돼요. 하지만 오늘 악성 루머가 나왔는데 이 악성 루머가 사실 이게 근거 없는 루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게 회사 측에서는 안도하게끔은 나왔지만 이 악성 루머가 사실화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랬을 때는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차트를 분석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HLB와 코스닥 차트는 우리 분봉으로서 이제 이상엽 이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고 그 밑에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괜히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 주가들이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또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HLB에 대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지난 과거 19년도에 대한 차트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HLB 19년도 차트에도 한참 유럽 에스모에서 한번 상을 받았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10배까지 올라왔을 때에 대한 고점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때 밑꼬리를 길게 달고 한번 올려놨다가 그 뒤로부터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이 자리처럼 만약에 HLB가 지금 만약에 고점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아마 고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추가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물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FDA 승인 신청까지는 5월 달까지는 기간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세론으로서 또 한 번 추가 물량이 출하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전부 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부 정도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서 충분히 뭐 수익 극대화하셔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만 좀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오늘 HLB가 하락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주가 영향을 받나 안 받나를 가장 먼저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네. 전체적인 이런 루머와 관련된 거는 바이오 투심의 직격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차트를 열어본 게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역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HLB의 투심 여파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오히려 3.62%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고점보다는 낮아졌지만 네. 그럼 이런 알테오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지금은 강하고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보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도 오늘 HLB 떨어지고 나서부터 관련된 업종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를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HLB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HLB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제약바이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밀릴 때 같이 매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데 원체적으로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건실하게 튼튼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LB도 악성 루머에서 이제 한번 벗어났기 때문에 또 한번 상승 탄력은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제약 바이오들도 일정 부분에서 남아있는 제약 레고캠이라든지 알테오젠도 아직까지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저희의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알테오젠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 구간에서도 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루머는 루머일 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유리기판 이야기가 뜨겁네요. 삼성연합군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수혜주 찾기로 집중이 됐는데요. 이사님, 네. 이 유리기판이 뭐길래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네, 조금 뭐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유리 멘탈이면 안 되고 좀 강해야 되는데 네. 그것과 달리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이나 뭐 실리콘 기판과 좀 다르게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CES 2024에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작년 9월에는 참 이제 인텔과 참 이렇게 인텔 뉴스 참 많은데 인텔도 작년 9월에는 뭐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고 뭐 SKC나 일본 기업이나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기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플라스틱 기판과 비교해 보면 플라스틱 기판이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죠. 유리 기판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뭐 플라스틱 기판 사용할 때는 뭐 중간에 이제 뭐 실리콘 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패키징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플라스틱은 또 이제 커지면은 이제 휘어지기 쉽죠. 유리는 이제 좀 단단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패키징 과정에서 이제 뭐 수축이나 뭐 뒤틀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기판도 비싸고요. 뭐 칩이랑 기판 그 사이에 덧대는 거 우리가 인터포조라고 하는데 인터포조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좀 멀리 봤을 때는 뭐 실리콘 기판이나 인터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에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수익성 관점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여러 기업들이 추진하고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과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의 특장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에 우수하다라는 점에서 무언가 이 부분에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연합군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수혜주를 찾기에 나선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KC도 관련해서 테마로도 꼽히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필옵틱스 오늘장 크게 올랐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수혜주로 꼽히더라고요. 검사 장비인데 지금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 쭉 보이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골라보는 게 좋을지요? 네, 제가 뭐 빠르게 살펴보면은 네. 뭐 필옵틱스, SKC, HB 테크놀로지, 뭐 YC캔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선별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오늘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필옵틱스 살펴보면은 지난 2월 말부터 뭐 10,000원 이하에서부터 최근에 오늘 고점 17,000원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종목이 지금 차트만 뭐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고점이 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고점을 좀 단기간 내에 좀 빠르게 돌파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결론인데 필옵틱스 보시면 일봉에서 좀 윗골이 달렸죠. 근데 아마 작년 7월 달에도 뭐 급강하할 때 좀 매물대가 있는 가격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SKC도 살펴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주봉을 살펴보면 네, 오늘 뭐 중장기 이평선에 만나는 그래서 오늘 단기 고점 좀 부담될 수 있겠구나. 빨리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HB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이제 일봉에서 또 중장기 이평선 2,600원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YC캔도 살펴보면은 일봉에서는 그래 뭐 더 갈 자리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봉을 딱 살펴보면 제가 이제 표시해 놨지만 여기 한 17,500원 전후부터는 매물대가 좀 있구나. 그래서 요 네 개의 종목만 보더라도 오늘 고점은 단기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돌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주로 여러 가지 테마가 속해 있는데요. 필옵틱스와 SKC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차트를 보면 좀 유사하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뤄졌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이걸 빠르게 돌파하지 않으면 다시 추세적으로 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라면 개인적으로 네. 오늘 유리기판 버프를 받아서 오른 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린 이 대표적인 종목들 장 마감 전에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을 노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매도하고 왔는데 네. 필옵틱스를 오늘 거의 고점에 매도하고 와서 오. 만약에 담는다라면 저는 필옵틱스를 다시 한번 담고 싶어요. 오. 네, 종가에 매수해도 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한번 갭을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이 갭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인데 오늘 윗꼬리를 달렸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분 출하됐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유리기판이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만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만큼은 단기적인 이슈로서 한 번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니까요. 필옵틱스라는 종목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밸류체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분의 언급으로 공통된 종목은 필옵틱스였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관련주를 매도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다시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 필옵틱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장비주 중에 하나고요. DI 노광기, 레이저 드릴링 장비로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주 속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무엇이 있을지요. 오늘 또 저PBR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금융주 밸류업 없고 고공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제주은행도 오르고요. 뭐 KB금융을 포함한 몇몇 금융주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데요. 김홍태 매니저님, 네. 오늘장 이들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어제 CPI가 발표를 했잖아요. CPI 발표하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들도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오느냐를 이제 거의 대부분 확정짓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CMO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는 점도표로 나와 있지만 CPI 발표하고 나서부터 물론 예상치보다도 상회했지만도
이게 뒤로 밀려나지 않고 그대로 6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안도감이죠. 안도감으로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PB와 관련돼서도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CPI 발표를 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도 랠리로 인한 금리 인하가 6월에 이제 확정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홍콩 ELS 사태 배상금과 네.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상 비율이 적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며 이 역시도 은행주, 금융주들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했기에 그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한 거죠. 네, 홍콩발 이슈가 이미 한번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실적 부진의 여파들은 기존의 2023년도부터 1년 동안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그 ELS에 대한 손실률은 어느 정도 증권과 주식에서는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가장 그거보다 더 센 모멘텀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정책적 모멘텀이 더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다 전부 다 갱신하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이 오른 것처럼 오늘이 역전 현상으로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것처럼 코스피가 올랐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저PB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데 두 개 다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NH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막 전부 다 고점을 행신하고 있는데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KB금융이죠. KB금융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는 건 부담스럽지만 NH투자증권은 이제 직전 고점까지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이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종목을 만약에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NH투자증권이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KB금융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번 뭐 이 종목들이 워낙에 세게 올라가서 한번 가져가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제한되겠지만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게 단발성 이슈가 커요. 워낙에 이벤트성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했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있다 홀딩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직전 고점에 부딪힌 NH투자증권과 KB금융이기에 오늘 50일치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추세를 얼마나 돌파가 강하게 이뤄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제주은행이 23%의 급등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갔었는데 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주는 제주은행 같거든요. 그렇죠. 장 마감 전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다소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오늘 장중에 또 23%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또 만약에 뭐 증시 자체가 하락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동반하사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20일 이평선하고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만큼 다시 한번 회귀 현상으로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미 단발성 이슈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크게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12,000원에서 13,000원 초반대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현재 신규 접근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조정 시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14,43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오늘 금융 안에서 은행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에선 코스피가 0.4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02% 소폭의 파란불이 켜지면서 부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889.51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업종별 등락차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의 하락 종목 수도 제법 많았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엔비디아 효과보다는 금리 상승을 조금 더 경계하는 시장의 움직임도 살짝 보였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게
조금 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장중에 보였던 HLB 말 루머, 그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살짝 걸렸는데 그래도 이 역시도 이겨내려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또 시장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종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분석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양시장 살펴보면은 장중에 코스닥이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 지금 지수를 보면은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끝났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에서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약 한 3천억 원 매수를 한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좀 외국인의 좀 매도가 많긴 했습니다. 한 1,400억 원대. 코스닥에서 개인이 기관의 매도까지 해서 모두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플러스 전환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만 놓고 봐도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을 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금융 금융주가 오늘 단연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5.87% 상승했고 신한지주 종가 고가인 것 같습니다. 4.6% 상승 마감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도 2%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수 등락을 살펴보면 하락 업종도 오늘 있었긴 했지만 상승 업종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증권이 무려 3.66% 상승했고요. 금융업이 2%, 기계보험이 1%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참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오늘 위메이드가 무려 1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올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제약 바이오 알테오제는 3.8% 상승한 반면 그 위에 시가총액 3위 HLB는 하락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HLB 계열사 중에 관계사 중에 HLB 생명과학은 16% 상승하면서 참 이렇게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봐도 좀 이렇게 출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이 컸었고 장중에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많게 끝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